안녕하세요. 글로벌 캠퍼스 한어파트 강사 강민석입니다. 오늘은 5단원 수동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는요, 일단 여기다가 공식을 크게 한번 적어놓고 넘어갈게요. 비동사 더하기 PP 형태가 수동태 표현의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1, 2, 3과까지 시제를 살펴보았잖아요. 그 시제를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 첫 번째는 be 플러스 ing 형태 이렇게 쓰는 게 진행이고요. 그 다음에 have 동사 더하기 pp 형태로 쓰는 거는 우리가 완료 시제라고 부르는 거였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 be 플러스 pp 형태는 수동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사의 모양을 잘 봐야 되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 동사의 모양을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유니트 1 함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 1 삼형식의 수동태.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면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 2형식은 어디 가고 3형식부터 나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1, 2형식은 여러분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형식의 수동태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수동태라는 것은 원래 능동태 문장에서 그 목적어를 이거를 주어로 바꾸는 스킬이에요.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는 스킬인데 1형식, 2형식은 그 공식이 어떻게 돼요? 1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2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잖아요. 그러니까 1형식, 2형식은 애시당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같이. 주어가 동작을 직접 행하는 것을 능동태라고 하고, 주어가 동작에 영향을 받는 것을 수동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능동태는 주어가 한 일이고, 수동태는 주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예문 한번 볼게요. 능동태 문장입니다. A car hit my younger sister. 그러면 자동차가 나의 이 어린 동생을 쳤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어는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띠띠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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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가 가가지고 슝 달려가가지고 우리 이쁜 동생을 이렇게 어린 동생을 꽝 이렇게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서 쳤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니까 hit 이렇게 능동태 표현이 써 있는 거고요. 반면에 수동태 표현 한번 봐볼게요. My younger sister was hit by a car. 내 어린 여동생이 자동차에 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는 주어가 뭐예요? 나의 어린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여동생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 여동생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어디선가부터 온 자동차가 띠띠빵빵, 붕붕붕, 자동차가 와가지고 슝슝슝, 슝 와가지고 꽝 해서 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사람을 쳤다라는 것과 사람이 자동차에 치였다라는 거는 강조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말할 때에 내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강조점
차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수동태의 형태 밑줄 쳐볼게요. 주어,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그리고 by 행위자 이렇게 밑줄 치고요. 그리고 요거는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은 비동사 문장일 때와 동일합니다. 비동사로 작업한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수동태 땡땡 비동사 문장. 그래서 비동사로 작업. 예문을 통해서 수동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를 해보세요. 자, 회사가 200명의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거는 주어가 회사예요. 지금 회사가 직원 200명을 고용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뒷부분에 있는 200명, 요 뒤에 있는 직원들을 강조하면서 말을 좀 이어나가 보면은 200명의 사람들이 이 뒤에 있던 목적어를 주어로 이렇게 가져왔죠. 자, 그런 다음에 동사였던 여기 지점이 be 플러스 pp로 쓰여 있는 거죠. be 플러스 pp. 자, 그 다음에 주어 부분은 by 목적격, by 행위자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00명의 사람들이 그 회사에 고용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다음에 수동태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에 작업하면 돼요. 그러니까 are 부분에 are not 이렇게 붙이는 거고요. 의문문은 비동사가 앞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are 하고 are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대답할 때도 이 비동사로 대답해주면 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삼아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비동사의 be 플러스 pp의 이 be 부분에 시제와 수입니다. 시제라는 거는 이 be 부분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잘 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는요, 여기 부분에서 단수, 복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뭐 am, are, is, 그 다음에 뭐 was, were 뭐 이런 거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요 비동사 부분의 시제와 수를 잘 확인하기. 한번 의문문의 수동태를 어떻게 만들까? 의문문의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다면 일단은 평서문의 수동태로 만들고 다시 의문문으로 만들어 봐라. 의문문을 한 방에 수동태로 해야지 하지 마시고 이거를 일단은 평서문으로 바꾸세요. 물어보는 말이 아닌 평서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수동태를 하세요. 그리고서 다시 의문문으로 이런 과정으로 해보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did he play the guitar? 그가 기타를 연주했니? 라는 요 did가 지금 여기가 과거죠.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이거를 원래 문장인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평서문의 형태로 he played the guitar. 그래서 played 과거인 걸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수동태로 하는 겁니다. the 기타가 앞으로 갔죠. 이렇게 기타가 앞으로 갔고 과거였으니까 was가 되어 있는 거고 기타는 한 개이니까 was 단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played by him 이라고 바꿔준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물어보는 말로 바꿔서 was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was the guitar played by him?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nobody나 nothing 등이 주어인 경우의 수동태입니다. 이때는요, 그 동사 부분 있잖아요. be 플러스 pp 부분을 부정문으로 바꾼 다음에 no를 any로 바꿔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문장의 그 맨 끝에
문장의 끝에 부정어가 있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 부정어, 특히 no, nothing, nobody 이런 말이 문장의 맨 끝에 있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볼게요. Nothing can stop me. 누구도 나를 멈출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도 나를 멈출 수 없어. 자, 그래서 이거를 누가 수동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me가 주어로 I가 됐고요. can은 그대로 냅두고 stop이 be 플러스 pp가 됐고 그 다음에 by nothing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이거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영어에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 문장 끝에 요 전치사 부분에 by 목적격 by 행위자 부분에 nothing이 가 있는 거 이거 용납하지 않고 이때는 이 nothing의 not이 이게 부정어니까 이 not을 앞으로 당겨와서 I cannot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be, stop, did까지 쓴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not이 날아가 버린 그 자리에는 not을 이 부정문에 걸맞는 대명사인 anything을 써주는 거죠. anything.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No one helped her. 그녀를 도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누구도 그녀를 돕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she 이렇게 주어가 she가 됐고 was helped 그녀가 도움을 받지 못했다. by no one 누구에 의해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라고 말하면 이때 여기 no라는 말이 요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린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no를 또 앞으로 당겨 와가지고 she wasn't helped 도움을 받지 못했었다 하고 by anyone 그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지 못했었다. 이렇게 바꿔줘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유닛 테스트 문제 중에서 4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Did the police find your lost bicycle? 자, 경찰이 너의 잃어버린 자전거를 발견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 요 did가 과거기 때문에 이거를 수동태로 바로 바꿔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이 꼬일 수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the police 그리고 found 이렇게 그 다음에 your lost bicycle 이렇게 1차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be 플러스 ing를 적용시켜서 your lost bicycle이 주어로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y로만 쓸게요. your lost bicycle이 그 다음에 found의 be 플러스 pp인데 과거니까 그리고 단수인 거죠. was found, find는 found니까 발견되어졌니? 그 다음에 by police,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물어보는 말인 was를 앞으로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적어봅시다. was your lost bicycle found by the police.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번에는 유닛 2 4형식의 수동태 살펴볼게요. 유닛 2 4형식의 수동태 4형식 문장은 공식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여기다 공식을 다시 한번 우리 축약형으로 써봅시다.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지금 몇 개입니까? 목적어가 2개가 있죠. 그러므로 간접 목적어를 가지고 만드는 수동태가 하나 나오고 또 직접 목적어를 가지고 만드는 수동태가 하나 나올 수 있다. 결국 목적어가 2개니까 수동태도 2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볼게요. 1번 사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
두 개, 수동태도 문장이라고 할까요? 수동태 문장 두 개,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래 예문을 봅시다. 먼저 능동태 문장입니다. 아래 예문 한번 볼게요. 능동태 문장, 아빠가 나에게 생일 선물을 주셨다라는 뜻이죠. 이럴 때는 아빠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선물 주신 아빠가 강조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 me가 간접 목적어잖아요. A birthday present는 직접 목적어죠. 이 두 개에 대해서 각각의 수동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me, 나 이걸 가지고 수동태가 만들어지니까 내가 선물을 받았어. 아빠에게 이렇게 말이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선물을 가지고 이번엔 수동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선물이 주어졌어, 전달됐어. 나에게 아빠에 의해서 이렇게 말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밑줄 쳐놓겠습니다.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될 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칠 때처럼 to, for, of를 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저 위에 문장 한번 가만히 보세요. He that gave me a present라는 말에서 이게 지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형태의 사형식인 거고요. 이거를 삼형식 문장으로 바꾸면 여기 목적어의 위치가 이렇게 크로스돼서 바뀌게 되죠. 삼형식으로 바꾸면. 그러면 요때 이 a present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서 뒷부분에 요 me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요 앞에는 전치사를 써주면서 말해야 맞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Dad gave me a present는 Dad gave a present to me랑 같은 말이에요. 요건 사형식이고 요건 삼형식인 거죠. 요렇게 바꾸고 나서 수동태를 바꿔줘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to를 써야 하는 동사들. 자, 대부분의 동사입니다. 대부분의 동사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give, teach, send, tell, show, bring, leave, write 뭐 대부분은 to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to를 먼저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for 그리고 of 이 두 개를 먼저 좀 기억을 하십니다. of를 제일 먼저 기억하세요. 특히 ask, beg, require 이런 단어들이 of로 말을 바뀌게 돼요. 물건을 산 사람들이요, 우리들에게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많은 질문들이 물어졌다, 요청되어졌다. 우리에게 할 때 이 of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for를 써야 되는 녀석들 make, buy, get, choose, find, could, do 이런 녀석들은요. 여러분들이 누구누구에게를 만들 때 for를 써야 맞는 말이 돼요. 자, 우리 엄마가 나에게 맛있는 스프를 요리해 주셨었다. 자, 맛있는 스프가 요리되어졌다. 나에게라고 할 때 for가 쓰여 있죠. 나에게. 엄마에 의해서. 요렇게 of를 써야 되는 것과 for를 써야 되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둔 다음에 to를 쓰는 녀석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로리가 잭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자, 그러니까 메시지가 남겨졌다. 잭에게 로라에 의해서 to가 써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요 위에다가도 여러분 다시 한번 또 2번 여기다 정리합시다. 2번 사형식, 삼형식 전환 기억하고 작업. 그 다음 3번 수요 동사 중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목적어만 주어가 될 수 있는 동사가 있다. 왜 그래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면 의미가 어색해지는 말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 뭐 둘 다 될 수 있는 것보다 밑에 거를 더 잘 봐야 되겠죠? 직접 목적어만 주어가 될 수 있는 녀석들. 자, buy, find, get, make, send, write, sell, cool, read 이런 말들인데 이게 왜 이상해지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삼촌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 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주어로 가면은 내가 보내줬어. 말이 어때요? 내가 보내줬어. 말이 이상해지죠. 말이 잘 의미가 꼬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뒤에 있었던 직접 목적어만 가지고 편지가 보내졌다. 나에게 삼촌에 의해서 이렇게만 쓰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또 3번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3번. 직접 목적어로만 수동태 만드는 단어가 있음.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대표적인 게 여러분, buy라는 말, 뭐 구입하다 이런 말하고, 예문으로 나왔던 sent, 요런 말들입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자, 문제로 한번 이해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A의 3번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많은 질문들이 질문되어졌습니다. 교수님에게 학생들에 의해서라는 뭔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학생들이 질문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ask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ask는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뭐를 써야 됐죠? 오브를 써야 됐단 말이에요. 누구누구에게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to the professor 이 to가 틀렸고요. 이 to 대신에 오브를 써줘야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 다시 적어주면 틀린 부분을 찾으세요라고 하면 이 to를 찾고 고치세요. 오브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유니트 3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형식의 수동태 나와 있네요. 오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목적격 보어잖아요. 얘는 보어예요. 목적어에 대한 보어란 뜻이죠. 그러니까 수동태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녀석으로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한 개의 수동태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어를 수동태로 바꾼 다음에 뒤에 남아 있었던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써줘야 되겠죠? 자, 밑에 예문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엄마가 나에게 요청하셨어. 뭐를 도와달라고. 내가 돕는 거죠? 뭐를 돕냐면 나의 형제를 도와주라는 거네요. 뭐 하는 거? 내 지금 형제가 숙제하고 있는 거. 그럼 정리하면은 어머니께서 지금 내 형제가 숙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도와주라고 요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럼 굳이 이거를 문법적으로 좀 따져보자면은 엄마 여기가 주어예요. asked 여기가 동사죠. me 여기가 목적어. 그다음에 to help 지점 여기 부분이 이제 목적격 보어가 돼서 여기부터 어디까지예요? 끝까지죠. 여기까지가 쭉 목적격 보호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me 이게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I가 앞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PP를 적용하는 지점 asked죠. 그래서 was asked 됐고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목적격 보호 원래 있었던 이 녀석은 어떻게 바꾸지 말고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내려 써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옮겨 놔야 돼요. 이렇게. 그대로 목적격 보호는.
그리고 주어였던 mom이라는 말이 문장 맨 끝으로 가서 by mom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적격 보호의 수동태를 바꾼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뭐 to help my brother with his homework was asked me by mom 이런 식으로 바꾸는 말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적격 보어는 보어예요, 보어. 수동태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오형식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이 목적격 보어 부분은 그대로 남겨둔다. 자, 그런 다음에 사역동사의 수동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사역동사는 make, have, read이잖아요. 이 딱 세 개만 사역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make, have, read. 자, 그런데 이 중에서 make는 made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make가 be made가 돼요. 그러나 let이나 have는 요 두 개는 직접적인 수동태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be let 또는 be had 이런 말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대신에 이 녀석은 다른 방식으로 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be let 이런 말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 be had 이런 말 없다고요. 자, let은 어떻게 바꾸냐면요. be allowed to 부정사로 바뀌고요. have는 have 목적격 보어 과거 분사로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자, 옆에 예문을 좀 같이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갑자기 웬 투부정사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형식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이라는 이 공식에서 지금 이 지점이 사역 동사일 때, 여기가 사역 동사면은 이 목적격 보호 지점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쓰는 이런 문장 형식의 패턴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 여기다 동사 원형을 썼었는데 이 지점이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은 그때는 앞에다가 to를 붙여주는 to 부정사 형태로 전환되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밑에 예문으로 잘 보고 이해를 해보세요. 자, 내 영어 선생님께서 어, 뭐 하도록 만들었대요? 우리가 그 글을 기억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가 us가 여기는 목적어, 기억하다라는 요 말이 목적격 보호구 동사 원형으로 쓰여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다 그러면은 이 목적어였던 us가 주어로 가서 we가 됐죠. makes는 are made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memorize라는 말은 to memorize, 투부정사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사역동사에서 원래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을 썼던 것을 이제 수동태로 바꿀 때 투부정사로 바꿔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let 볼게요. 자, 아빠는 허락해 주셨어. 내가 아빠의 트럭을 사용하는 것을. 그래서 아빠가 어, 나 내가 아빠 트럭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문장인데 이때 이렇게 요거를 그냥 무지성으로 수동태로 바꿔가지고 me를 I로 바꾸고 그 다음에 let을 let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런 말은 영어에서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같은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인 allowed를 사용해서 I'm allowed to use his truck by dad로 바꾼다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이었던 이 use 앞에 to를 붙여서 to use로 쓰여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have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기 서비스 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수리 기사님이겠죠. 내 스마트폰을 고치도록 했다. 그래서 기사님께 내 핸드폰 수리를 맡겼다라는 뜻인데, 이때 요 have를 갖다가 또 무지성으로, 여기 목적어는 더 서비스맨이 여기가 목적어니까,
have를 무지성으로 그냥 수동태로 바꿔가지고 서비스맨 하고서는 was had 이런 말을 쓰면은 틀린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대신에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I had my smartphone fixed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리기사님이라는 말은 좀 사라져 버렸죠. 요렇게 조금 다른 표현으로 전환된다라는 걸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be let, be had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다 다시 한번 써봅시다. 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어 부분을 동원에서 to 부정사로 그 다음에 let과 have는 다른 단어 표현으로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각동사의 수동태는 자, 이것도 사역동사랑 원리가 아주 동일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도 되고 분사 형태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 그냥 뒷부분에만 포인트는 여기에요. 동사 원형이었다면은 to 부정사로 바꿔주는 거고요. 만약에 분사였었다 그러면 그대로 분사 형태로 써주는 겁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누군가가 보았어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이 목적격 보호 자리가 동사 원형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지점이 그냥 이렇게 써 있었다라면은 어떨까요? 그래도 맞는 말이었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 so가 지각 동사니까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맞잖아요. 의미상 누군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이제 이게 수동태로 바뀐다 그러면 목적어였던 someone이 someone, 그다음에 동사 so는 was seen이 된 다음에 동사 원형이었던 knock는 to knock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만약에 분사 형태였었던 걸 생각해가지고 knocking이라고 해도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또 3번도 여기다 정리를 해 놓읍시다. 3번. 지각 동사는 목적격 보어 부분을 동사 원형이었으면은 to 부정사로 분사였으면은 분사로 뭐 그냥 동사 원형이었던 걸 분사로 가는 것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닛 테스트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번에 5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children, 아이들이 the children were watched,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께서, 엄마가 애들을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play, to play, playing outsid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수동태가 되어 있는 지점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 문장이 뭐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던 문장이었겠죠. 이게 수동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watch의 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줘야 돼요. 보다라니까 지각 동사예요, 지금. 지각 동사의 수동태인 거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수동태이기 때문에 to 부정사로 쓴 거 이게 맞고, 그 다음에 분사 형태였던 playing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B번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이 2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교수님은요, 허락하셨어요. 학생들이 토론하는 것을 그 질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동사는 요 let, 이게 동사예요. 여기 학생들까지가 목적어가 되고, discuss 부분은 목적격 보어입니다. 학생들이 토론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동태로 바꾸려고 보니까 지금 let이라는 사역동사가 쓰여 있어요. let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습니까? be let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allow 허락하다라는 비슷한 다른 뜻으로 바꿔서 표현해 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목적어인 the students, 자, 여기 s가 있기 때문에 복수 명사인 거고요. 지금 요 let에 s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시제는 지금 과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were, 그 다음에 allow에 ed를 붙여서 allowed, 그 다음에 이 discuss에 to를 붙여서 투부정사로 만들어줘야 되죠. 자, 그런 다음에 discuss에 to를 붙여서 투부정사로 만들어줍니다. to discuss the question freely. 그리고 난 다음에 주어였던 the professor를 by 목적격 by the professor이라고 쓰면 말이 완성되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여기까지 오과 수동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 한 번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1, 2 형식은 수동태가 없다라는 점. 두 번째, 3 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바꾸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고 그 공식이 B 플러스 PP라는 거. 그 다음에 4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을 때는 목적어가 두 개라서 수동태도 두 개인데 그 와중에 한 개만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4형식을 3형식으로 고치고 수동태를 해야 되는 것도 있다. 자, 4번에 5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할 때는 목적격 보어를 유지해야 함. 그런데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일 경우 목적격 보어에 동원이 있었다면은 동사 원형이 있었다라면은 to 부정사로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